안녕하세요. 찐앤짱 영어교실 강사 이호섭입니다. 오늘은 지난 1강에 이어서 제 2강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완벽한 준비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준비는 하지만 너무 생각만 갖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준비는 부족하지만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점점 더 개선이 되고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어쨌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큼은 아주 충실하게 전달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강보다도 나아진 게 이제 이런 표제에 들어갈 이런 준비를 하나 했다는 것이 지난 강의하고 좀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제 2강으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제 2강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영어 강의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또 혼자 독학을 하면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그 강의나 어떤 교재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는 단어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이건 인정하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단어를 암기해서 그 뜻을 알고 있는 이런 정도로 그 단어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단어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암기를 가지고 뜻을 많이 알고 있는 그 개념에다가 이제 단어는 품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합을 시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단어를 암기해서 뜻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하시면 영어가 당연히 잘 돼야 합니다. 모든 문장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을 모두 알고 있는데도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만 단어의 품사를 잘 모르니까 어떠한 정확성이라든지 어떠한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한 가지의 그 조언은 첫째, 단어를 많이 외우시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 단어 끝도 없이 외워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하시면서 이 단어의 품사는 뭐겠구나 하는 품사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면서 단어를 외우면 어떨까? 품사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품사가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의 뜻이라면 품사가 이 정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품사는 8개가 있고 그 중에 감탄사 하나를 빼면 우리는 7가지의 품사를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고요. 그 7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5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2개. 즉 우리가 전치사라는 것과 접속사라는 것은 좀 특이한 형태의 조금 특이하게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이고요. 5개라고 하는 것은 명사와 대명사를 합친 명사적 개념, 두 번째는 동사, 세 번째는
형용사, 네 번째는 부사.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토익 시험 같은 데서 답지에 어떤 네 개의 단어를 주었을 때 네 개의 단어가 네 개의 단어의 차이가 뭐냐 했더니 뜻의 차이다 라면 이건 순수한 어휘력에 관한 문제죠. 그러나 네 개의 단어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이 품사의 차이라면 이것은 문법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은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아마 제 강의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강의 내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에 이가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어는 단어 없이는 안 된다. 둘, 단어는 품사 없이는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예에 들어가서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어가 품사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뜻도 고정되어 있고 그 단어의 역할도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약간의 힌트라면 우리가 가령 션으로 끝나면 이런 것들은 명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가 되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우기만 하면 되고 정확한 뜻만 알고 있다면 뭐 적응력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진 문제가 되는데,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를 가진 경우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진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불행하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불행하지만 거의 영어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walk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단어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 이 단어를 압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은 걷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묻습니다. 계속. 그럼 이 단어의 품사는 뭔가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동사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이렇게 또 묻는 순간에 타동사고 자동사라니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단어를 배웁니다. 이 단어를 배우면서 walk, 걷다, 걷다는 동사다 라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는 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소위 말해서 또 동사까지는 좋은데 타동사와 자동사로 갈라지는 순간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담이 생기는 거죠. 과연 우리가 동사라는 것도 알기도 바쁜 판에 타동사하고 자동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타동사하고 자동사는 얼만큼의 차이가 지길래 우리가 저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나중에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타동사와 자동사는 거의 반대말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walk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방향성, 이 반대되는 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타동사와 자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동사라고 하더라도 타동사와 자동사가 이렇게 갈라지면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walk라는 단어가 걷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니까 땡땡땡땡땡 walk my dog 뭐 이런 구문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walk는 분명히 동사이긴 한데
my dog이라는 명사를 목적어 삼았으니까 타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타동사 됐을 때 walk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걷다, 내 개를 걷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번 품사가 변하면 우리가 또다시 어떤 표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가 타동사와 자동사가 되면 그것 역시도 우리가 표현에 적응을 해야 돼서 여기서 walk라는 것은 걷다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걷게 하다, 산책시키다 이런 정도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work라는 단어, 이것도 우리가 물으면 아십니까? 안다.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일하다면 동사면 또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거 뭐지? 하고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자동사로서 우리가 일하다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는 자동사적인 개념인데 가령 어떤 문장에서 work a miracle 이런 예문인 중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ork는 타동사요, miracle이라는 명사가 목적어니까 여기서 work는 일하다가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에 변화가 있어서 꼭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가장 획기적인 것은 저도 이제 처음 봤는데 며칠 전 어느 방송의 영화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이 단어를 접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한테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이제 영어를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이 단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럼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 엔지니어 이렇게 공학 또 기사 그다음에 외래어를 그대로 엔지니어 이런 뜻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엔지니어라는 단어 아십니까? 네, 엔지니어의 뜻이 뭡니까? 엔지니어, 기사. 그렇다면 품사가 뭘까요? 명사.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문장 중에 이런 게 나온 거지요. 당연히 he가 주어고 엔지니어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His reality라는 명사가 목적어가 되니까 그것도 타동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막상 이 문장에서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동사로 만나게 된 거고 그것도 타동사로 만나게 된 거죠. 즉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명사일 수도 있지만 동사일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엔지니어라는 단어의 품사를 문장에서 파악한 후에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동사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사전을 찾아보는 수도 있을 것이고 언어 감각을 살려볼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사전을 찾아본다면 이제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답게 뭔가를 잘 도모해서 실행해 나가는 이런 정도의 묘한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he engineers his reality라고 한다면 그는 자기 현실을 잘 적응해서 잘 만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는 단어다. 단어는 품사다. 다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갖고 있는 경우 또 동사가 타동사와 자동사로 변화하는 경우 우리는 문장 내에서의 쓰임새와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쭉 영어 공부를 해오셨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품사와 그 변화와 그 적응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제대로 된 찐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